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 파트가 이제 미분의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도입 단계고요. 그래서 극한을 배우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미분계수하고 도함수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요. 이 변화율이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변화율이다. 이 변화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책을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고등수학 상행 하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배우셨냐면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셨어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하나의 직선을 통해서 이 기울기들을 측정하는 것들을 배우셨는데요. 근데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그래프들은 직선 형태보다는요, 곡선 형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1차 함수를 말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곡선 형태를 배워야 돼요. 이거는 2차 이상의 함수들은 다 곡선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2차 이상의 함수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여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다이렉트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으로 뭘 배우시는 거냐면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워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를 공부한 다음에 이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이 곡선 형태들을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직선 형태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 전에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의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을 제가 만약에 x1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점을 뭐라고 볼 거냐면 x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때 얘가 fx라는 함수입니다. 이 fx라는 함수라고 보면요,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fx1이다 그리고 여기는 fx2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고등수학에서 하셨던 거예요.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x의 변화량분의 x2-x1분의 y2-y1을 이렇게 구하시면 됐어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요, 이거는 어느 두 점을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x1과 x2라는 이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한 거고, 이걸 잡지 말고 다른 점을 어떤 두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요, 이 기울기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기울기 자체는 항상 일정해요, 직선은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통해서 기울기는 두 점이 주어지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구나, 요걸 알았어요. 이거를 어디에서 적용을 할 거냐면 곡선 형태에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곡선 형태에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곡선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곡선은요, 이 구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곡선에서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두 점을 잡을 때 구간이 항상 주어져야 되고, 그 구간이 달라지면 기울기 자체도 틀려져요. 예를 들면 저는 여기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A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얘를요. 그리고 여점의 X좌표를 저는 B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fx라는 함수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fa가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fb라는 함수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구했던 방법을 똑같이 이용해서 저는 어떤 걸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울기, 초록색 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평균 변화율을 구하려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변화율은요 델타 x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이게 변화율을 뜻하는 기호예요. 그러면 변화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데 x좌표의 변화량은요 b-a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y좌표의 변화량은 어떻게 볼 수 있냐, fb-f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구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변화율이다
얘가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직선을 바탕으로 해서 직선에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곡선 형태에서 두 점을 잡고서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근데 얘를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A에서 B까지 간다는 거는 델타 X만큼 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B라는 좌표를 저는 이 A라는 좌표를 이용해서 A 플러스 델타 X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AA가 중복되니까 아, 델타 X만큼 변했다는 게 눈에 확 명확히 드러나요. 그럼 델타 X만큼이 변화량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Y 좌표를 잡아야 되니까 이 좌표를 그러면 저는 FA 플러스 델타 X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A 마이너스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분의 FA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마이너스 FA입니다. 요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얘랑 얘랑 지워지면서 얘를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마이너스 FA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기호는요, 다음과 같은 이런 두 가지 기호를 쓰게 돼요. 물론 이 델타 X라는 모양 자체를 H라고 바꾼 책들도 있어요. 근데 크게 봤을 때 평균 변화율은 이 두 가지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요, 구간이 달라지면 기울기 자체가 다 틀려져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잡았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점을 잡았을 때는요,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설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그러면 이 구간 자체가 만약에 너무 길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간이 설정된다면 문제점이 생겨버려요.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곡선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구간의 시작을 여기로 한번 잡아 볼게요. 구간의 시작을 여기로 잡았어요. 그리고요, 여기를 구간의 끝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돼요. 이 직선이 평균 변화율이 되는데 이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요,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돼버려요. 근데 실제 그래프는 기울기가 0이 아니라 얘는 수없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변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평균 변화율 자체는요, 한계점이 그거예요. 구간이 길어지면요, 그래프의 변화량 자체를 자세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구간이 너무 기니까 변화율 자체를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의 이 B라는 점을요,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A로 이렇게 옮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게 A라는 점이 이쪽으로 점점 근접하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연결했다 그러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고, 여기를 연결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 돼요. 여기를 연결하면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점이 점점 A에 가까이 가게 되면요, 하나의 접선처럼 나타나게 돼요. 그 접선처럼 나타냈을 때 이때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는 점을 가지고서 기울기를 구해버리면 그래프 자체의 변화량이 부정확하니까 얘를 좀 땡겨가지고 거의 한 점처럼 잡은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겠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호가 이 리미트라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극한을 모르시면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이 극한이라는 게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B라는 점을 A라는 점을 보내서 하나의 점처럼 표현을 하겠다. 요게 미분계수고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을 왜 배우냐? 이 평균 변화율은 중간 단계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이 변화량 자체가 결국 첫 번째 식을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평균 변화율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제 리미트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얘를 A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 A, FA라는 점이 여기 지워졌습니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이렇게 점이 있었는데요. 이 두 점이 점점 한 점처럼 근접하게 돼요. 완전 한 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극한에서 이걸 A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X 이꼴 A라는 이 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A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거지 A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한 점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한 점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새로운 기호를 씁니다. 새로운 기호로서 F'A라는 이런 기호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F'A라는 게 이 A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는 얘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미분 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얘도요 떨어져 있는 이 두 점을요 한 점처럼 보낼 거예요. 델타 x분의 뭐라고 쓸 수 있냐? 델타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니까 이 두 점은요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델타 x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거리의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거의 없어지도록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호로서 또 뭐라고 나타내냐?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얘가요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얘는요 이게 B라는 점이 A에 가까이 가니까 이건 A는 그대로 있고 이 B라는 점이 A에 되잖아요. A로 가까이 가니까 AA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는 AB로 떨어져 있던 게 점점 근접해서 AA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는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델타 x가 점점 0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얘는 FA고 얘도 FA가 돼요. FA가 되니까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는요 원래 직선의 방정식서부터 출발을 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 근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미분계수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면은 그래프가 부정확하니까 점점 그래프 사이의 간격을 줄여보자. 그거를 리미트라는 극한을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줄여준 게 이 미분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이 두 점이 하나의 점으로 모인다고 해서 그걸 미분계수라고 하지는 않아요. 일단 평균 변화율로서 얘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곡선상에 어떤 두 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미분계수가 되려면요 이 두 개의 점이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A, FA라는 점이 있죠. 얘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얘를 미분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정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점은 하나예요. 양쪽에서 움직이는 건 미분계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양쪽에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뒤에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미분계수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미분계수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미분계수 그냥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건 뒤쪽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이 함수의 y는 fx에서 극한값 어쩌고저쩌고가 존재하면 fx는 x 이꼴 a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의 극한값을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는 건 그래프상에서의 의미를 말하거든요. 그래프상에서는 어떤 한 점에 이제 보시면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고 x의 값이 1에서부터 a까지 변한대요. x의 값이요 어떻게 되냐면 1에서 a로 이렇게 변한대요. 그랬을 때 얘가요 f'이 2에서의 미분계수하고 이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게 상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한번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평균 변화율을 구하려면요 두 점을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x좌표가 1에서부터 a까지 변하는 거니까 이거 fx 함수값, 다시 말하면 y좌표를 구해볼게요. 1을 대입하시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1 들어가니까 얘가 1이 되죠. 그리고 a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이게 하나의 점이 되는 거고 얘가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이 두 점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을 표시하시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a에서 x좌표의 차이, 그리고 하나의 점으로 인정돼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를 빼시면 빼기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a,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라는 점과 1,1이라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게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럼 얘하고 누구하고 같게 만들고 싶냐면 2에서의 미분계수하고 같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는 이쪽 거를 이용하든 이쪽 거를 이용하든 어떤 거를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a에 2가 들어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a에 2가 들어가게 만들고 싶으니까 위에 거를 이용하든 아래 거를 이용하든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거 이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것도 미분계수를 표현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고 얘도 표현 방법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저는요, 이 위에 있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에 가까이 가냐면 1에 가까이 가요. 1이 아니라 2에 가까이 가요. 그리고 여기를 x-2라고 쓸 거고요. 여기를요 fx 그리고 f2다 요렇게 쓸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요. 여기를 정리하시면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x-2가 들어가고요. fx 그냥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2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4만 들어지고 4만 들어지니까 2만 들어져요. 그래서 2를 요렇게 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얘가 얼마가 되냐면 2하고 2하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x로 묶여서 x-2가 돼요. 그럼 얘랑 약분 처리가 되면서 얘는 다항함수로 바뀝니다. 다항함수로 바뀌니까 여기다 그냥 2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 2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우변은 정리가 돼 있고 이 좌변을 정리하시면요, 얘가 a-1분의 하나 사라지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 a-1 전체의 제곱 그리고 우변은 얼마? 2가 나오는 거죠. 약분 처리하시면요 a-1 되고요 2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3이라는 값을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네요.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거고, 일단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거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요 도함수 이용해서 그냥 풀어버리거든요. 이거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미분해서 2를 대입하시면 되니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일단 학교 시험에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미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안 돼요. 미분법을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미분법을 이용해서 푸셔도 되는데, 만약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또 여기 반 같은 경우는 다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뒤에서 배우는 것들 약간 도용해서 문제를 풀게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왔죠. 이 네모가 0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모가 0에 가까이 갈 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요, 밑에 분모에 네모가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fa 플러스 네모 그리고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f'a입니다 이렇게 보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a 뒤쪽에 있는 이 문자하고요, 이 문자가 만약에 똑같으면요 그냥 바로 얘를 f'a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원리로 된 거냐, 이게 무조건 하나의 좌표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좌표고 얘가 하나의 좌표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프상의 한 점이고 얘가 그래프상의 한 점이에요.
그럼 얘가 이거는 못 바꿔요. 이건 못 바꾸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못 바꾸니까 이 분모를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노란색 부분이 같으면 그냥 바로 F'A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 문제 풀 땐 거의 다 로피탈 정리 이용해서 얘를 풀어주거든요. 그게 빠르니까 거의 다 로피탈 정리로 푸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리미트.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네모가 어디에 가까이 가냐면 동그라미에 가까이 간대요. 네모가 동그라미에 가까이 갈 때 이 네모 동그라미 F 네모 동그라미,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F 동그라미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하나의 좌표로 인정이 돼야 돼요. X좌표, Y좌표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상의 어떤 하나의 점이에요. 얘도 그래프상의 어떤 하나의 점이고요. 얘가 X좌표, 얘가 얘를 대입한 함수값이고,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 리미트를 사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점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좁혀지면서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 실제 만나는 건 아니고 거의 동그라미 위치에 있는 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피탈 정리 뒤쪽에서 나오는 거를 살짝 이용하시면 쉽게 문제는 푸실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문제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이 정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빠른 거는요, 첫 번째 문제는 정석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문제들은 정석보다는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시는 게 더 빠르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갑니다. h가 0에 가까이 가고요, 2h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냐, fa 플러스 3h, 그리고 f 얼마가 나왔냐면 a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전제는요, F'A의 값이요, 얼마라고 문제에서 깔아줬냐면 F'A의 값이 2라고 깔아줬어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좌표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3H 못 바꿔요. 물론 치환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면 식이 번거롭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차라리 여기를 똑같이 3으로 이렇게 맞출 거예요. 여기가 3이 되는 순간 여기 2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계값 자체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2분의 3을 곱하면 되죠. 2분의 3. 그럼 얘는 시계값 자체가 하나도 바뀐 거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똑같아져요. 얘랑 얘랑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F'A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2분의 3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3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그냥 이렇게 풀지는 않지 않나요? 어차피 여기 다 배우셨으니까 로피탈 정리가 뭐냐면 다 알고 계신 건데 0분의 0꼴에서 미분을 통해서 극한값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극한 문제에서도 로피탈 정리를 쓰긴 하는데 이 미분은요 다 0분의 0꼴이에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가 월등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미분 파트거든요. 극한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0분의 0꼴을 나오는 걸 다루기는 하는데 실제 여기서는 다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로피탈 정리를 들어가셔도 되는데 주관식 쓰실 때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아예 그냥 대놓고 써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로피탈 정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써진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학교 선생님마다 뭐 취향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거 뒤쪽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 간단하게 뭐 3이 된다 뭐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죠. 얘가 2니까 약분돼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이거 원래는 이거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H분의 얘가 F A 플러스 3H 그리고 마이너스 F 어떻게 나왔냐면요, A 마이너스 2H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하신 분들은 이 두 수의 차이만큼 분모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 OH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두 점으로 인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이거는 X좌표예요. X좌표. 그러니까 여기가 더 작으니까 내가 A-2H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얼마로 잡을 거냐면 A 플러스 3H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누가 되냐?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필요한데 OH가 필요해요. OH가. 그래서 문제 푸실 때 OH 그리고 여기를 O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 이 두 점이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요, 얘가 A라는 점, 얘가 A라는 점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얘를 O F'A다 이렇게 푸셔도 답에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푸셔도 답에는 지장이 없는데 원래는 이거 잘못 푼 거예요. 원래는요. 이게 편의상 그냥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도 지금 문제의 답은 맞아요. 근데 이 미분계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가 고정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방법을 푸시면 안 되고,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답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처음부터 미분 가능하다는 걸 깔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도 어차피 답은 똑같아져요. 근데 이게 실제 풀 때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두 개의 양쪽에 있는 점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잖아요. H가 0에 가면서 양쪽이 다 동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미분계수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H가 0에 가까이 가는데 H분의 여기 FA 플러스 3H 있죠. 여기서 누구를 빼는 거냐면 FA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 F A-2H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 번은 더하는 거고요. FA라는 점을 이렇게 한 번은 더하는 거고요.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어떻게 되냐? H분의 F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A-2H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3을 붙일 거예요. 그럼 시계값 자체가 바뀌니까 앞에다 3을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 얘가 하나의 점으로 인정이 돼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게 생략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점이 되는 거고 얘가 하나의 점이 돼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얘는 고정된 점, 얘가 고정된 점이면서 얘가 동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A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인정할 수 있냐? 3F'A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고정된 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일단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죠. 얘랑 똑같이 맞춘 거예요, 먼저. 그럼 얘랑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플러스 2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계값 자체가 안 바뀌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여기다 A를 한 번 더하고 A를 한 번 빼줄 거예요. 그러면 시계값이 또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점, 얘가 하나의 점이 돼요. 그럼 얘가 A라는 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랬을 때 얘를 EF'A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두 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식은요, OF'A라는 요 식이 나오는데 결과값만 놓고 보면 얘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요 문제를 푸실 때 요렇게 풀죠, 그냥. 근데 답지를 보시면요, 이런 거는 이거는 원래 정석풀이법은 아니에요. 정석풀이법은 하나를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미분계수는 양쪽에서 움직이는 이런 거를 미분계수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움직일 때는요, 하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식 조작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의 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로피탈 정리를 쓰는 거고, 아니면 어차피 얘가 0분의 0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요, F'E의 값이 1입니다. 그리고요, F2의 값이 얼마냐? 1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어디에 가까워질 때? 2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여기가 fx F2예요.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 식의 형태를 보시면요. 식의 형태를 보시면 0분의 0꼴이에요. 그리고 F라는 문자 보이잖아요. 이거는 다 미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미분 문제, 미분계수로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평균 변화율로서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고정점,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x-2가 분모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x-2가 없지만 x-2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바꿀 거예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x-2 그리고 여기 fx 마이너스 f이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2.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여기에서 얘가 하나의 점이 되는 거고 얘가 하나의 점이 되면서 얘가 고정점이 돼요. 그리고 얘는 움직이는 거고요. 2로 움직이게 되고 그랬을 때 어디서 모이게 되냐? 2라는 점에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냐?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시면요.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F'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X에 2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4가 이렇게 깔리는 거고요. 분모에 있는 4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 1이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는 변형을 잘 못 시키는데 이 두 번째 문제도 변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너무 막 편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좋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정석대로 나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때 약간의 문제 푸는 그냥 스킬들을 익혀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로피탈 정리를 너무 답은 맞힐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변형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그렇게 쓰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얘가요, 리미트 얼마가 나왔냐면요, x가 2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x-2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x제곱. f2예요. 그리고 여기는 4fx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잘 조작을 해가지고요. 일단 두 개의 점을 만들어야 돼요. 두 점을요. 그럼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저는 얘가 눈에 보여요. fx가요. fx가 눈에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어떤 조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얘가 하나의 점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또 어떤 하나의 점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힌트를 여기서 얻어서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필요하냐? 이거 마이너스 4 달려있으니까 마이너스 4로 묶어낼 거고 그러면 여기가 f 플러스 4f2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계값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빼줄 거고요. 그래서 두 개씩 짝을 지을 건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하나의 짝으로 지을 거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를 하나의 짝으로 지을 거예요. 얘하고 얘를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얘를 식을 정리하시면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x-2분의 초록색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초록색을 먼저 쓰시면요. f2로 묶이게 돼요. f2로 묶이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요. 노란 밑줄을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서 얘가 x-2가 되고요. 여기가 fx 마이너스 f2가 된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요. 미분계수가 아니라 극한이에요. 극한. 얘는 왜냐면 두 점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두 점의 좌표로서 인정이 안 돼요. 얘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극한이고 그리고 얘는요. 얘가 하나의 점이 되고 얘가 하나의 점이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두 점 중에 하나가 고정점, 하나가 동점. 그 움직이는 점을 어디로? 이 고정점 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2라는 점에서 모이게 돼요. 그럼 얘는 미분계수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약분 처리 알겠죠? x-2, x 플러스 2. 그러면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얘는 f2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4 f 프라임 2가 된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얘가 극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래는 자극한 우극한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하시면 4 f2 마이너스 4 f 프라임 2. 그러면 f2가 1이니까 이 앞에는 4가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나오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한 답은 8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 답이 어디서 잘못됐나 봐요.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1인데. 어디가요? F2가. F2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4. 그죠? F2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4. 아, 바뀌었네. 제 눈이 삐꾸였나 봐요. 예.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꾸시는 방법은 알겠어요?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FE가 필요하다. 그러면 계수 맞춰야 되니까 4FE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저는 네 번째 문제를 풀게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가고요. 그리고 fx 전체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가 있냐면요. f2 얼마가 있냐? 제곱분에 얼마가 있냐? x세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식을 한번 여기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고 이것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가고요. fx 마이너스 fe 그리고 여기는 fx 플러스 fe 분해 x로 묶이죠. x로 묶이니까 여기서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거 그냥 바로 인수분해 같이 들어갈게요. 얘를 인수분해 같이 들어가시면요. 얘가요 요렇게 바뀝니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다. 요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분모 분자를요 x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예요. 분모 분자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2로 요렇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쓸게요. x-1로 나눌 거니까 여기 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 얘가요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x, fx, 2, f이라는 하나의 두 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되고 리미트에 의해서 이 두 점 떨어져 있는 두 점이 한 점으로 모여요. 그럼 얘를 빨간색을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다시 말하면 f'2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 2가 대입되니까 F이니까 여기는 2F2다. 이렇게 바꿔 쓰실 수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는요. 2가 들어갈 거니까 2 되고 4 되니까 여기가 8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 F'2의 값이 여기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8.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값 이렇게 구하실 수 있네요. 원래는 얘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빨리 푸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까지 뭐 분모 분자를 나누냐. 그냥 바로 미분 때려가지고 구해도 되는데 근데 그거는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시험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그 방법은 솔직히 미분만 할 줄 알면 이거는 그냥 바로 다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푸시면 조금 좋지는 않아서 일단 여기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가요 fx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fe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나왔냐? x 세제곱 그리고
6x제곱 그리고 플러스 14x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F'2의 값을 구하래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방법이 없죠. 이 F'2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일단 그래프상에 어떤 두 점이 확보가 돼야 돼요. 두 점이. 그럼 그래프상에 두 점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분명히 여기는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고 얘는 2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얘가요. 그래야지만 얘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얘가 하나의 점으로 인정이 되고 얘가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인정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양변을 x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 양변을 x로 나누면 여기를 이렇게 x로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얘가 그래프상에서 두 점이 될 테니까. 얘가 있어야지만 f' 미분계수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상에 두 점,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점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나의 점을 움직여줘서 이 두 점이 만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xx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얘가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선 평균 변화율이고 프라임 기호를 붙이기 위해서는 양변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리미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리미트 들어가고 리미트 들어가서 x를 0으로 보내야 되겠죠. x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가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2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 얘는요 약분 되면서 얘가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다항함수니까 극한을 구할 때 자극한하고 우극한을 나누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여기 00 들어가면서 얘가 얼마? 14가 된다. 이렇게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프라임 기호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프상에 어떤 두 점으로 얘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의 좌표가 되니까. 그걸 잡아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2011년 요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항함수에서 x가 어디에 가까이 가냐면 1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f2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fx. 그리고 얘가 3이 된대요. 그랬을 때 f1분의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극한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극한이라고 보시고, 그러면 1 대입하니까 분모가 0 돼요. 그럼 분자도 0이 돼야지만 3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얘가 0이면 일종의 얘도 유리수예요. 분수 형태잖아요. 분모보다 분자가 3배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거의 없는 수니까 얘도 거의 없는 수가 나와야 돼요. 숫자의 크기를 가져버리면 그거는 무한대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거 생각할 수 있냐? 아, 그러면 f1의 값이 2입니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얘를요, 리미트 x를 1로 보낼 거고요. 분모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1 되고요. 여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fx. 이거 돌릴 수 있네요. f1으로 돌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처음엔 극한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딱 만들고 나니까 이거 하나의 좌표가 되고 얘도 하나의 좌표가 되네. 두 점이네. 두 점 떨어져 있던 두 점이 1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 미분계수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면 얘가 이만큼,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냐? f'1이 되는 거고, 이건 극한이잖아요.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붙는 거고, 얘가 3 나온대요. 따라서 f'1의 값은 6이 됩니다. 6을 잡아내실 수가 있네요. 그럼 나는 이 f'1의 값이 6, f1이 2. 그러니까 6, 2, 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간단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을 이용해서 f'a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 아주 작은 변화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아주 큰 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가 아주 작은 수로 갈 수 있도록 바꿀 거예요.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n분의 1이라는 거를요, n이라는 거를요, 누구로 치환을 할 거냐면 t분의 1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n의 입장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거지만 t의 입장에서는 무한수로 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수로 가야지만 0분의 1이라고 나올 테니까. 근데 여기서요, 공부하다 보시면 얘를요, 요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원래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만약에 n을 t분의 1로 이렇게 치환을 하잖아요. 그럼 맞잖아요.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결국 t 입장에서는 무한수로 가면 되잖아요.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렇게 쓰시면 표기법 자체는 원래는 틀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돌리는 게 맞냐면요. 요렇게 돌리는 게 맞아요. 플러스 무한수로 돌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어떤 상수쯤 미지수가요 0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럼 0에 가까이 간다, 어떤 숫자 형태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왼쪽에서 오는 거와 오른쪽에서 오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 무한대 양수 아니에요? 무한대는 양수예요. 무한대는 양수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보낸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소 계산할 때 그때는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치환할 때 t를 0으로 보낸다, 이거는 원래 틀린 거예요. 치환하실 때는 얘는 플러스 무한수로 보낸다, 한쪽 방향만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양수인데 치환했을 때 얘하고 동급인데 그럼 여기가 t가 0에 가까이 간다는 건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t가 마이너스 무한수로 가는 경우하고 t가 플러스 무한수로 가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t 입장에서 얘는 음수가 나오잖아요. 음수. 숫자의 크기가 아무리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부호상으로는 음수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표기하셔야지 맞아요. 그래서 문제집에 보시면 이렇게 쓰신 책들도 있고 이렇게 쓰신 책들도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얘가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냥 쓰긴 하는데 실제 의미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치환하시면요. 이렇게 쓰실 수 있죠. 리미트. t가 플러스 무한수로 갈 거예요. t가 플러스 무한수로 가고요. 그러면 분모에 t를 깔 거고요. 여기는 f a 플러스 bt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bt입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요, 원래는요, 또 요것도 양쪽에서 움직여지잖아요. 얘가요, 양쪽에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편의상 그냥 양쪽에서 움직여도 그냥 빨리 풀기 위해서 공식처럼 막 여기에서 이것 뺀 거를 어쩌고저쩌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빨리 풀고 싶은 사람은요, 나는 공식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하나의 그래프 그냥 잡으세요. 공식을 혹시나 까먹으신 분들은 하나의 그래프 잡고, 어차피 얘가 미분계수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평균 변화율부터 돼야 돼요. 그럼 두 점이 필요해요. 어디 그래프상에 두 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만약에 a-bt라고 이렇게 잡는다면 이 안에 있는 값은 못 바꾸니까, 그러면 x좌표를 여기 a 플러스 bt라고 이렇게 잡는다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 거리에 이 bt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bt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x좌표의 차이가 2bt예요. 그럼 여기서 2bt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2bt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시계값 자체가 바뀌니까 2b를 여기다 붙여줄 거고요. 그러면 비록 얘가 양쪽에서 움직여서 미분계수는 아니지만 그냥 미분계수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어버리면요, 이 두 개의 동점은요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A라는 점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얘는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딱 이게 동점을 두 개로 잡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딱 한 문제가 있어요. 딱 한 문제. 그 뒤쪽에 있는 한 문제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 공부 잘하는 분들이 이제 함정에 거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학교 내신에서 간혹 가다 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상위권일수록 이렇게 개 털립니다, 이제.
못하는 애일수록 맞출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찍어서.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건 문제는 틀릴 수가 있어요. 5페이지 보시면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미분 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 가능. 일단 미분 가능이라는 건요, 미분계수를 구하면 리미트 x가 만약에 a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를요, 분모를 x-a 그리고 제가 분자를요 fx 그리고 fa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일단 리미트 보지 마시고 얘가 하나의 점이에요. 그래프상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이에요. 그리고 얘가 a, fa라는 어떤 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을 해석하시면 얘가 하나의 뭐로 해석이 되냐면 평균 변화율로 해석이 돼요. 그럼 지금 현재는 떨어져 있는 두 점이에요. 그래프상에 떨어져 있는 이 두 점이요, 이 리미트에 의해서 하나의 점으로 모아지게 돼요. 그 점이 어디냐? F'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미분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를 식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냐, 요거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요, 극한 개념을 이용해서 얘를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얘를 극한 개념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지금 현재 이 리미트가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의 극한이라고 보신다면 이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돼요. 그러면 분모가 0이면 어떤 극한 값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분자의 극한을 취했을 때 얘도 0이 나와야 돼요. 0분의 0꼴이 돼야 돼요, 일단. 그러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fa가 어떻게 돼야 되냐?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 극한의 영향을 받지만 얘는 a잖아요. 얘는 극한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얘를 반대편으로 그냥 넘겨버릴 거예요. 반대편으로 넘기시면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 이꼴 fa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만 놓고 해석을 하신다면요, 얘는 극한값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어떤 a라는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함수값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함수값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이렇게 동일해집니다.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속의 정의예요. 요만큼을 해석하시면 얘가 연속의 정의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그래프가 일단 연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끊어짐이 발생하면 절대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파악하셔야 되냐? 아, 이 그래프는 연속이 일단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x가 어디로 가냐면요, a로 가요. 어떤 상수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상수 형태로 가까이 갈 때는 자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극한을요, 자극한하고 우극한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극한하고 우극한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가는데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오는 이 자극한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x가 a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오는 우극한을 써볼게요. 그러면 x-a분의 뭐라고 쓸 수 있냐? fx 그리고 fa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자극한, 우극한이에요. 극한 개념에서 봤을 때는요. 근데 얘를요, 요번에는요, 요렇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하나의 점이에요. 얘가 하나의 점이에요. 그래프상에 있는 어떤 두 점이에요. 그 두 점이 x를 a로 보내버리면 얘가 고정점이 되고 얘가 움직여서 a라는 점으로 모아져요. 근데 얘는 좌측에서 오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자극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평균 변화율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 자극한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미분계수로 해석이 돼요.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인데 좌측에서 오는 극한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미분계수 이렇게 불러요. 자극한이라고 보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도 똑같이 하나의 점으로 인정되고 얘도 하나의 점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프상에 어떤 두 점이 되는 거예요. 그 두 점이 어디로 모이게 되냐? A라는 점으로 모이게 돼요. A라는 점으로 모이게 되니까 얘를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다. 그래서 얘를 우극한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얘를 여기서는 얘를 평균 변화율로 해석했을 때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근데 얘는 자극한이라는 거는 이쪽에 초점을 맞춘 거고 요쪽에 A라는 거에 좌측에서 온다 요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자극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얘가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평균 변화 그래프상의 두 점이잖아요. 하나가 고정점이고 하나가 움직여서 A라는 점으로 모이게 돼요. 그 의미를 강조했을 때는 얘를 자미분계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인데 어떤 측면을 강조했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약간 달라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강조했을 때는 우극한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평균 변화율 입장을 강조했다면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미분계수다.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일단 이것도 얘를 강조했을 때는 얘를 미분계수라고 부르지만 여기에는 얘를 강조했을 때는 얘를 극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당연히 같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지금 얘에서는 얘가 하나의 미분계수다, 얘도 하나의 미분계수다. 그래서 얘를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좌측에서 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서의 기울기와 우측에서의 기울기가 같을 때만 그때만 그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은 딱 두 가지만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가 연속이 돼야 돼요. 연속이 안 되면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뒤쪽에 가면 이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미분 이용해서 구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극한과 우극한 요거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미분법을 배우시면 그냥 미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잠깐 볼게요. 일단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맨 아래에 있는 게 뭐라고 나왔냐면요. 미분이 불가능한 얘는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 못하는 것들. 첫 번째가 불연속 함수. 연속이 안 되면 미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연속 함수는 다 미분 불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뾰족점이 만들어지는 거. 첨점이 만들어지는 건요. 좌측에서의 기울기와 우측에서의 기울기가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V자 형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A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요. 이 A에서 좌측의 기울기는 얘를 이게 좌측의 기울기예요. 이 A 좌측에 있는 기울기가요. 자미분계수는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기울기는 얘가 되는 거예요. 초록색. 그럼 이 두 개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미분계수가 자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다르다. 그래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얼마? 0입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그리고 fx f1이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1 플러스 h 마이너스 1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버리면요. 얘가요. 하나의 그래프상의 점이에요. 얘가요. 하나의 그래프상의 점이죠. 그리고 얘가 그래프상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상의 두 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h가 변하니까 얘가 동점이 돼요. 움직여요. 움직여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1로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럼 결국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얘는 F'1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얘가요. 이 식을요. 그러니까 F'1이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미분계수가 얼마란 뜻이에요? 1, 0, 0. 0이란 뜻이에요. 미분계수가 0이란 뜻이에요.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냐? 두 가지 조건을 이미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과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고, 미분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은 만족해야 돼요. 연속과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극한값이죠. 얘가 함수값이에요. 두 개가 똑같대요. 연속이라, 1에서 연속이다, 요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을 당연히 만족하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요렇게 나왔네요. 첫 번째 이 기억은 이렇게 이해 가시죠? 안 되면 질문 그냥 바로바로 해주셔도 돼요. 니은을 보시면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h분의 얼마라고 나왔냐? f1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f1 이렇게 나왔고요. 얘가 0입니다. 여기랑 똑같네요. 미분 가능하고 미분계수가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미분 가능하고 미분계수가 0이 나온다. 그랬을 때 리미트 h 0 그리고 2h 그리고 f 1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예요. 얘가 0이냐? 요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첫 번째 있는 식의 의미는요, f'1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0이 나온다.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1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거 요렇게 돌릴 수 있죠. 얘하고 얘를 어떻게 돌릴 거냐면요, 원래 정석대로 들어갈 거면요, 얘가 이 둘의 차이 이거 똑같이 계산해서 얘가 뭐 f'1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시면 원래는 안 돼요. 얘는 이 점도 움직이고 이 점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분계수로 해석이 안 돼요, 원래는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원래는 여기서 f1을 뺄 거고 한 번은 더 할 거예요, f1을. 시기값 자체가 안 바뀌도록. 그래서 고정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정점을 만들어서 이 식을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2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다 요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요, h가 0에 가까이 갈 때 여기가 2h분의 f1 마이너스 h 그리고 f 마이너스 f1이다 요렇게 바꿀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1 플러스 h가 있으니까 1 플러스 h와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앞에 2가 있잖아요. 이 2를 앞으로 빼낼 거예요. 이 2를 앞으로 빼내서 여기에 있는 2를요 앞으로 이렇게 빼낼게요. 2분의 1로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를요 앞으로 빼낼게요.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만들게요.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시계값 자체는 안 바뀌어요. 시계값 자체는 안 바뀌고 얘가 하나의 점, 얘가 하나의 점이에요. 얘가 고정점, 얘가 움직이는 동점이에요. 그 점이 1로 모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거를 해석하시면 2분의 1 f'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요, 하나의 점으로 인정되고 얘도 하나의 점으로 인정돼야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과정에서 여기는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인 대신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야지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머릿속에서 1이 있다 빼기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계값 자체는 안 바뀌어요. 그럼 얘도 하나의 점으로 인정되고 얘도 하나의 점으로 인정되고 얘가 고정점, 얘가 움직이는 동점이 돼요. 그 점이 어디로 모이게 되냐? 1이라는 점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 동일한 방법으로 f'1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F'1이 될 거고 나는 F'1이 0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결국 이 식도 0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귀찮으신 분들은요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여기로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로피탈을 쓰든 뭘 쓰든 아니면은 얘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죠. 얘는 일단 1이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양쪽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답은 똑같아져요. 답은 똑같아요. 미분이 가능할 때는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아 여기 1-h잖아요. 여기 1 플러스 h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 2h만큼 차이 나면 여기에 있는 하나의 점, 여기에 있는 하나의 점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2h가 실제로는 이렇게 누나가진 거죠. 1 플러스 h와 1 마이너스 h로 이렇게 누나가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점, 하나의 점. 그래서 양쪽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미분이 가능할 때는요 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답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그냥 만들어낸 거고 빨리빨리 풀라고. 근데 원래 정확한 풀이법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하나 양쪽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야지 미분계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정의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어르신들께서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의니까. 정의 자체는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미분 가능할 때는요. 근데 마지막 문제는 안 돼요. 마지막 문제를요 그냥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신감 이 마지막 문제는 일단 맞거든요. 근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거 틀렸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방학 때 했었어요? 예. 한 번 했었어요. 예. 그기까지 했으니까 극대극소 조금 그때까지. 근데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수정을 좀 했어요. 예. 괜찮습니다. 한 번 해서 못 풉니다. 어차피 잘. 요거다! 우석이가 지켜보고 있어. 다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냥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뾰족점이 만들어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여기가 1이에요. 다음과 같은 이 V자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구하게 된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틀려요. 이 1을 경계로 해서 왼쪽의 기울기와 오른쪽의 기울기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요 x = 1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미분이 안 돼요. 얘는요 미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요거 아닙니까? 이거를 쪼개가지고 얘가 하나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가 1-h고요. 여기가 얼마가 되냐? 1 플러스 h예요. 그럼 분모에 2h가 있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식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F'1로 해석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보시면 이게 그전서부터 이거 1-h하고 1 플러스 h하고 분모에 2h만큼 있으면 얘가 하나의 점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얘는 그냥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냥 원래는 바꿔 주셔야 되는데 요런 풀이법을 이용해서 F'1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F'1이 0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틀렸다.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구할 수 없다가 맞다. 이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디귿을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거를 지금 바로 이렇게 넘어갔죠. 지금 이런 표현으로 이용해서 얘를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려면요. 원래는 미분이 가능할 때만 이런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면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셔도 답은 맞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푸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원래는요. 근데 어차피 답이 똑같으니까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도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거는 미분이 가능할 때만, 미분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문제들 보시면요. 위에 다 써져 있어요. 알게 모르게 F'A가 얼마다,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자체에는 아예 써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고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 자체는 하시면 안 돼요. 미분 가능할 때만 이렇게 바꿔서 풀 수가 있는 거지,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이렇게 못 바꿔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얘는요, 극한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얘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아예 대놓고 가르쳐 줬어요. 얘는 다음과 같은 요런 그래프입니다. 아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일반적인 임의의 그래프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케이스의 요 그래프에서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음과 같은 이런 V자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여기의 값은 1이에요. X값은요. X값은 1인데 얘가 얼마냐? 제가 그냥 1 플러스 H다 이렇게 붙일게요. 그리고요, 얘를요 1 마이너스 H다 이렇게 붙일게요. 근데 이 그래프는요, 절대값 그래프는 어디를 경계로 해서 X 이꼴 1을 경계로 해서 좌우 대칭인 그래프예요. 완전 똑같은 거예요. 얘는요, 좌우가요. 좌우가 완전 똑같아요. 접으면 얘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H 마이너스 H,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높이에 대한 이 함수값 있죠. 1 플러스 H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1 마이너스 H죠. 이 두 개의 값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얘는요. 왜냐면 얘가 좌우 대칭인 그래프고 H만큼 더 간 거하고 H만큼 뺀 거는 좌우가 그림이 똑같으니까 얘를 접으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아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요, 분명히 H가 변해요. H가 변해서 H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서 얘가 이렇게 0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오는데 얘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오는 거예요. 얘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값을 유지하면서 양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뺀다면 여기에 이 값하고 이 값은 똑같은 값이에요. H가 비록 움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하나가 빠지면 여기도 똑같이 하나가 빠져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완전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0인 거예요. 0. 처음부터 분자는 H가 비록 변하지만 같은 값에서 똑같은 값을 빼준 거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0. 그럼 여기는 무한소잖아요. 무한소는 숫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긴 하지만 크기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수 0은요, 크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모는 아주 작아서 분자는 진짜 없는 거,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0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디귿을 틀렸다고 보시는데, 디귿은 틀린 게 아니라 이런 해석을 가진 것 자체가 그게 틀린 거예요. 미분이 가능할 때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지,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저런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집에서는 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아줘요. 앞에 문제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몇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전제를 다 깔아놓고 있어요. 여기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깔아놓기 때문에 꼼수를 써서 문제를 풀어도 어차피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같아진다는 걸 아니까 문제집들은 이렇게 쓰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 자체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양쪽에서 움직이는 점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미분계수는 하나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한쪽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시간상 미분이 가능하니까 어차피 답이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약간 돌려가지고 양쪽에서 움직여지지만 그거를 꼼수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할 때 이런 표현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근데 미분 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기 문제집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아예 깔아주든가 아니면 F'1이 존재한다. 요렇게 나오면 이거를 요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는 얘를 써도 되는데 미분계수가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푸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건 극한 문제로 푸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문제집에 나와요. 1년에 한 번 정도. EBS 뭐 이런 문제집 풀다 보시면 아니면 교육청 시험 같은 거 보시면 자주는 안 나오고요. 한 번 정도 한 1년에 문제집 거의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나오면 다 틀리거든요. 근데 맞추시면 되죠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항함수 미분, 합성함수 미분 그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죠. 조금 이따 그거 약간 이용해서 문제 가르쳐 드릴 게 있어서. 다음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다음 함수 f1의 값이 0이고요. f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래요. 현재로선 극한값이라고 보셔야 되고 왜냐? 이쪽이 리미트 이 안쪽에 있는 게 평균 변화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극한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이 당연히 로피탈 정리 쓰면 그냥 바로 답은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거 분자 미분하고 분모 미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로 답을 얻어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방법 말고 그냥 정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얘가 0이 빠진다 하더라도요. 시계값 자체가 안 바뀌고 얘도 0을 뺀다 하더라도 시계값 자체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돌리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fx제곱 마이너스 f1이다. 그리고 여기가요. fx 마이너스 f1이다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표현이 보인다는 거는요. 미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극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미분 문제예요. 프라임 기호 자체가 붙었다는 건 미분 계수, 미분 문제예요. 극한 문제가 아니라.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얘가 어떤 두 점의 좌표로 인정이 안 되니까 그걸 만들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x제곱 이건 도저히 못 바꿔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아,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시계값 자체가 바뀌니까 분모에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가 1에 가까이 갈 때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인수분해를 할게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할 거고 그리고 여기는 fx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1입니다. 요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하나의 점으로 인정이 되고 x제곱 이렇게 점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x제곱 콤마 fx제곱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런 점으로요. 그리고 여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1, f1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그래프상의 두 점이에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고 리미트에 의해서 그 두 점의 간격이 좁혀져요. 거의 0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분자는 f'1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분모도 얘가 하나의 점으로 인정되고 얘가 하나의 점으로 인정되니까 얘가 f'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f'1이 되고
얘는 극한에 2에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뭐 2가 됩니다. 왜냐? 얘는 약분 처리가 되니까. 얘는 약분 처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가장 빠른 거는 로피탈이 제일 빠르긴 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요, 얘가요, 리미트. x가 어디로?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xf. x분의 2다.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현재는 극한값이지만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건 미분계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미분계수 문제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프상의 두 점, 다시 말하면 평균 변화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고정점으로 보고 하나의 점이 움직여서 그 두 점이 하나의 점으로 또 합쳐지고요. 그랬을 때 합쳐지는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 얘는 아주 작은 변화량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당연히 치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극한 문제에서는 뭐 무한대로 가는 거 뭐 굳이 치환 안 해도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미분 문제예요, 미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변화량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x를 누구로? t분의 1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x 입장에서는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지만 t 입장에서는 플러스 무한소로 가게 돼요. 양수니까. 0으로 간다는 건 자극한, 우극한, 마이너스 무한소, 음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얘로 한정을 시켜주시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리미트. t가 플러스 무한소로 갈 때 분모에 t가 깔리고요. 여기는요 f2t가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식에 뭘 할 거냐면요. 분모 분자에 0을 빼줄 거예요. 분모 분자에 0을 빼줄 거예요. 식값 자체는 안 바뀌어요. 왜냐면 나는 두 개의 좌표를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요렇게 할게요. 이게 하나의 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기 2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다 2까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왜냐면 좌표를 맞춘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 2가 되고 리미트 t가 플러스 무한소로 가고요. 2t 마이너스 0 그대로 돌릴 거고요. 얘는 f2t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f0이다 이렇게 돌리셔도 상관없죠. 그럼 이게 하나의 점, 이게 하나의 좌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고정되어 있는 점, 얘는 움직이는 점. 그 점이 0으로 모이니까 0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얼마? 이 f'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용해서 4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바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문제 들어갈 건데 이 밑에 있는 문제 풀이법이요. 조금 빡센 풀이법이 있고요. 조금 간단한 풀이법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원래 문제집에 써 있는 대로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것보다 좀 간단한 풀이법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 두 번째 풀이법을 쓰시는 게 확실히 빨라요. 근데 책에 안 써 있거든요. 책들 뒤져보시면 책에 거의 나와 있는 그 풀이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책에서 거의 쓰지 않는 풀이법에서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어쩌고 저쩌고 fx, y 그리고 fx, fy 그리고요 플러스 1입니다. 어떤 정보가 있냐면 f'2가 1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서 f0의 값, 함수값하고 누구를 잡아내나? f'1, 미분계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얘를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함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일단 리미트 x가 a에 갈 때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하든가 x-a분의 fx 마이너스 fa가 결국 f'a입니다. 이게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여기를 a라고 쓸게요. a f'a예요.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게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b라고 써진 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여기 델타 x라고, 그것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크게 봤을 때 다음과 같은 두 종류예요. 그랬을 때 함수 방정식에서는요, 요런 꼴이 보여요. x 플러스 y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럼 x 플러스 y라는 형태를 어떻게 쪼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과 같이. 그러면 이거를 정의하는 방법 자체가 위에 거와 아래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 방법으로는 문제를 못 풀어요. 쪼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의하는 방법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하기 형태가 연결된 어떤 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함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 위에 있는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더하지 0, 어차피 0 대입하면 어차피 똑같은 형태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결국 F'E, 이 주어진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할게요. 2를 대입하면 F'E라는 값은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누가 나오게 되냐? fe 플러스 h 마이너스 fe가 나오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 방정식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얘를 쪼갤 수가 있어요. 앞에 걸 x, 뒤에 걸 y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e 플러스 fh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fe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죠. 얘를요. 그러면 여기서 얘하고 얘가 소거가 되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잠깐만 보류를 할게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접근을 안 할게요. 여기서 잠깐 스톱할게요. 그리고 내가 구할 얘를 볼게요. F'E를 볼게요. 그러면 F'E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렇게 정의가 되죠.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얘가 얼마가 되냐?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다. 이게 F'E니까.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얘도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fh 플러스 1 마이너스 f1.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면 살아남는 게 누구냐?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의 값이 얼마?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이거의 값이 얼마냐? 얘가 1 나와요. 그럼 F0은 어떻게 찾냐? 0 대입하면 잡을 수 있어요. X에 0, Y에 0 대입하면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거 함수 이용해서. 그럼 F0이 얼마?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0이 된다. 이게 원래 푸는 방법은 이 미분계수의 요 정의를 이용해서 F'E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미분계수, 2에서의 미분계수 이용해서 쭉 풀어서 식을 정리해 나가면서 값들을 잡아내 달라는 건데, 이걸요 뒤에서 배우는 약간의 미분을 이용하면 좀 빠른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만 줄게요. 일단 이런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저는요 얘를요
x로 미분을 할게요. x로 미분을 하겠습니다. 조금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미분하는 거는 그냥 프라임 기호만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해가 안 되셔도 써놓는 게 조금 도움 될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다시 백할 거니까 이거 뒤에까지 다 간 다음에 혼자서 막 앞에 거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때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주어진 식을요 x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x로 미분을 한다는 거는 y는 숫자 취급을 할 거예요. y는 숫자로 생각을 할 거고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양변을 미분하시면요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예. 얘가요 f 프라임 x 플러스 y가 돼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얘는요 원래는 바깥으로 미분되면서 빠져나가요. 얘가 바깥으로 미분되면서 빠져나가요 원래.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분되면서 빠져나가는데 이게 미분되면서 빠져나가는데 x는 변수니까 미분하면 1 y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 숫자는 미분하면 0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되면서 1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미분할게요. f 프라임 x 그리고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 x 이꼴 지금 이 문제는 0이 아니라 얘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볼게요. x에다가 2를 대입할게요. 아니야 x에다 1 대입해야겠다. x에다 1을 대입할게요. x에다 1 대입하면 이 문제는 약간 잘 맞아떨어지진 않네. 0 대입해도 상관없고 그냥 대입하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보통 0을 많이 대입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하고 어차피 몇 문제 풀어볼 거니까 x에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 맞아요. f 프라임 1 플러스 y f 프라임 1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y에다가 내가 대입하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다 대입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y에다 얼마? 이거 이용할 거니까 y에다 1 대입하면 f 프라임 2의 값이 f 프라임 1의 값하고 동일하다는 거 잡아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얘가 끝나요. 이거 어차피 y는 내가 대입하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미분으로 잡아낼 것이냐 그 차이인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문제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8페이지에 이게 정석으로 가시면 상당히 얘가 좀 까다로워요. 이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나왔는데 시그마 얼마가 나왔냐면 k는 1서부터 k는 1서부터 10 그리고 f 프라임 k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함수 방정식 보이시죠? 당연히 미분계수 아까 전에 말한 거 미분계수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분리가 가능한 형태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시그마 나왔을 때 내가 뭔지 모르면 얘는 일단 나열을 하셔야 돼요. 나열을 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확인을 할 거고 그러면 F1, F2, F3 그리고 그리고 해서 F10까지 요거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해라? 이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는 어떤 규칙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얘를 계산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규칙을 어떻게 발견할 거냐 진짜 문제 풀이로 가실 거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fx,
fx 플러스 y가 fx 그리고 플러스 fy 그리고 xy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랬을 때 하나가 더 주어졌네요. f 프라임 0의 값이 1이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뭘 찾아내는 거냐? f 프라임 0이라는 거는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이제 분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얘를 분해해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fh 그리고 두 개 곱한 거니까 사라져요. 그리고 f0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지워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건 누가 살아남냐?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h가 요게 살아남습니다. 얘가 얼마냐? 얘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거의 값이 1이라는 걸 잡아냈으니까 이거의 값이 이제 얼마인지를 잡아내야 돼요.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f'1의 값은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동일한 방법으로 f1 fh 그리고 두 개 곱한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f1이 돼요. 그럼 여기 식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얘랑 지워지니까 h분의 fh 플러스 1이 얼마냐? 얘가 얼마? 1이니까 얘가 2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내가면서 규칙 발견하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똑같은 방법으로 f'2 잡으셔야 되고요. f'3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규칙이 보여요. 하나씩 커진다는 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냐면 얘를요. x로 그냥 미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y는 상수 취급하고 함수 방정식 나오면요. 그냥 양변 미분 들어가요. x로 미분하세요. 그냥 전형적인 패턴은 거의 어떤 패턴이냐면요. 일단 x로 미분해요. 1단계가 x로 미분하는데 y는 상수 취급을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되냐면요. 얘가 f'x 플러스 y가 나와요. f'x 플러스 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f'x가 되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사라질 거고, 그리고 얘는 상수고 얘가 변수니까 얘는 y가 돼요.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 요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두 번째 x 이꼴 0 대입해요. 그냥 전반적인 그냥 보통 문제들은 요런 패턴이 많아요. y x에다가 0을 대입해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여기 0 들어가니까 f'y 그리고 f'0 플러스 y가 돼요. 그럼 여기 조금만 다시 쓸게요. f'y는 y 플러스 f'0이 얼마나 문제에서 가르쳐줬으니까 1이에요. 그리고 딱 세 번째 과정만 하면 돼요. 세 번째 y 대신 x 대입해요. y 대신 x 대입하면 누가 나오게 되냐? 얘가 나온다. f'x는 x 플러스 1입니다. 요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한 함수로 보시면요. f'x라는 도함수는요. 누가 나오게 되냐? x 플러스 1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거 구하려면 x에다 1 대입하면 되죠. x에다 1 대입하면 x에다 1 대입하면 2가 된다는 거 보여요. x에다 2 대입하면 3 된다는 거 보이고, x에다 3 대입하면 4 된다는 거 보이고. 그럼 결국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얘가 2고 3이고 얘가 4고 5고 얘가 11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여기다 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10까지 합이 55 나오고,
그리고 10이 더 붙는 거 아니에요. 등차수열 합공식 이용해서 산술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요거 이용하셔도 되지만 하나 주면 1서부터 10까지의 합을 보통 암기하잖아요. 55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10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고. 왜냐, 여기 하나를 얘한테 줬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함수 방정식 문제 몇 개만 더 풀어볼게요. 다음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이런 거 보이시면 미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임 기호가 붙어있는 게 있으면. 그러면 얘가 일단 어떤 평균 변화율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어떤 두 점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얘를 보니까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x제곱 분모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4 있으니까 4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얘가 어떤 그래프상의 두 점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나눠버리면 시계값 자체가 바뀌니까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나눌게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얘가 이렇게 돼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 얘는 어떻게 되냐, 분모는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요 x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 fx제곱 마이너스 f4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점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하나의 점으로 인정이 되고 얘가 하나의 점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x를 마이너스 2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얘가 4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점에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 4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있죠. 요만큼 노란색 계산하시면 얘는 f 프라임 얼마? 4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이 x 마이너스 그리고 f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x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요. x가 있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빼기 마이너스 2 요게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로 가는데 그러면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얘가 요거니까 x 빼기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만나야지 하나의 점, 얘랑 얘랑 만나야지 하나의 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앞쪽과하고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뒤쪽과하고 계산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 같이 계산을 하면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점으로 모이게 되냐,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는 점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도 마이너스 2 들어갈 거고, 그러면 하나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는데 그쪽으로 하나의 점이 이동을 하고, 그럼 여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는 값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식을 다 정리하면 결국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게 얼마냐?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f 프라임 마이너스 2 f 프라임 4의 값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값은 잡았어요, 이게. 근데 마이너스 2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f 프라임 2의 값을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y축 대칭인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y축 대칭인 함수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잡아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y축 대칭이라는 거는 함수값이 대칭이라는 거예요. 함수값이
함수값이 대칭. 그래서 결국은 y축 대칭인 함수는 우함수의 정의 이용해서 함수값들을 각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서 요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미분계수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접선의 기울기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여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나요? 이건 부호가 뒤바뀌어 버려요. 여기가 만약에 1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2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요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좌표를 돌려버리면 기울기는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나는 얘가 3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되냐? 얘가 6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얘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동일선상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립하면 얘는요 부호가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미분 배우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우함수죠. 우함수예요. 우함수. 우함수 미분 때리면 기함수 돼요. 예를 들어서 4차 함수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돼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도함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넣어! 할 수 있어. 9페이지로 넘어갈게요.